방귀 소리 팝니다 이렇게 됐네요. 네. 요즘 뭐 ASMR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것마저 판다는 겁니까? 네, 혹시 앵커의 방귀 소리를 판다면 얼마나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뭐 혹시 글쎄 뭐 한 푼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말입니까? 네,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가 자신과 친구 4명의 방귀 소리를 모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방귀 그 개당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가격을 한 5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해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개별 방귀 소리에 50만 원이요? 네. 한 방에 50만 원? 네, 한 방에. 그렇군요. 네. 네 명이 1년 동안 모았으면 액수도 상당하겠다 싶은데 네. 왜 이걸 팔고 또 이걸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의 심리도 잘 이해는 안 가네요. 네, 저도 좀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NFT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이 예술가가 방귀소리 모음집에 이 NFT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에 팔릴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뭐 그림이나 영상 같은 추상적인 소유권을 뭐 NFT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뭐 수천만 원씩 가는 거를 보면서 이 방귀소리를 파는 것으로 이렇게 풍자를 해서 좀 팔린 것으로 좀 보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네. 값어치가 저 정도 하는 거 보면 무명 예술가는 아니었나 네, 봅니다. 네. NFT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이걸로 미술품을 팔아서 큰 수익을 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내드렸는데 그때도 저희가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NFT는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원작을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복제가 쉬운 동영상이나 뭐 이미지, 사진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좀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평범한 동전에 그림을 새겨서 기념 주화로 만들면 희소성이 더 강해져서 더 비싸지는 이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서 모조품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네. 했었죠. 그런데 이런 방귀 소리를 뭐 넣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매겨질 정도로 요즘에 최근에 굉장한 열풍을 좀 불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아무도 살 수 없는 집인데 5억 6,400만 원에 팔린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NFT를 적용한 이 집은 전용 AR이나 또 VR 같은 가상현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NFT가 활용된 트위터 한 줄도 우리 돈으로 33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15년 전에 최초로 작성한 트윗인데 보면 방금 나의 트윗을 설정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33억 원에 팔린 겁니다. 네, 전 세계 수집광들이 디지털 콘텐츠로 몰려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이 NFT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을 뽑겠다 이런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게 전통 박물관 가운데서는 최초였다고 합니다. 네. 뭐 최근에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경매장에서 NFT 자산들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NFT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도 굉장히 큰 가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NFT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고가의 경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단 한 점만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그건 굉장히 비쌀 수가 있지만 이것을 여러 개의 판본, 그러니까 복사본 같은 것으로 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네.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NFT 거래소가 일론 머스크 CEO 아내가 썼던 리프티 게이트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신작이 출시가 되는데 최초 판매가는 작가가 좀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구매 신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살 수 있다라는 뭐 구조에서 장점은 있지만 너무 작품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전된 작품을 판매한 후에 10분 안에 그 복제폰을 9,999개까지 발행하는데 그걸 사면 되는 방식인데요. 요거를 또 세컨더리 마켓에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NFT 투자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투기꾼들로 인해서 과열되고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부자만 향유했던 예술품들이 대중적인 대체 투자 자산이 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도 뭐 나중에 방귀 소리 좀 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 방귀를 뀌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투기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네.